자, 오늘 시각 디자인 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좀 6가지 형태로 Q&A 해보는 형식으로 한번 영상 촬영을 해보게 됐고요. 그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와 더불어 기사 응시 자격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.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형태로 해서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.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는 이 시각 디자인 자격증은 이제 실용적일까라는 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뭐 자격증 따서 좀 많이 쓸 수 있냐, 뭐 이런 용도겠죠. 보통 이제 취업하실 때 보시면은 이제 뭐 디자인 관련 그 전공 같은 경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각 디자인 기사를 포함해서 그 보통 이제 디자인 관련 자격증이 그 합격을 하든지 뭐 불합격을 하든지 그런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 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격증보다는 본인만의 그런 디자인 스킬을 증명할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공모전에 그 입상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죠. 하지만 그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높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할 수 있어요. 그 때문에 효율성을 봤을 때 뭐 이제 그래픽 관련된 뭐 이제 GTQ 뭐 1급이라든지 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사 아무튼 이런 것들을 취득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한편 이 디자인 비전공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포트폴리오와 이 공모전 익산 경력과 함께 그 디자인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전문성을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되다 보니까 기사 자격증을 많이 응시하시는 것 같아요. 시각 디자인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입찰 시 프로젝트 참여 인력에 그 스펙을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. 이런 경우 이제 회사에 따라서 그 자격 수당 부분을 지급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뭐 많은 이런 다양한 공공기관에서도 이 시각 디자인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인사 평가라든지 나중에 주 진급하실 때뭐 가산점이 당연히 있다 보니까 회사를 다니시면서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시동도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함께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. 자, 디자인 관련 자격증은 이 현재 지금 분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나뉘어질 수 있고요. 그 분야가 국한되지 않고 이 통용되는 자격증은 어떻게 보면은 그 KCP 그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국생산본부 있죠. 거기서 주관하고 디자인적인 툴을 다른 능력을 아까 말씀드린 GTQ 네. GTQ를 많이 취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라든지 뭐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나 기사 뭐 이런 것들도 있으시고 뭐 디자인 분야에 따라서는 뭐 웹디자인 쪽으로 해서 웹디자인 기능사라든지 제품 디자인 산업기사나 기사 뭐 실내 건축 디자인 산업기사나 기사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취업을 희망하는 그 관련 디자인 분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자격증 공부해서 취득해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. 이 디자인과 관련해서 또 이제 해외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도비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제 공인 자격 시험이죠. ACA라고 하는데 요거를 취득해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시각 디자이너 근무 환경은 좀 어떤지 이것도 많이 질문을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보통 이제 뭐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회사 다니시면서 보통 실내에서 근무를 하게 되죠. 그래서 뭐 각종 조사들 좀 많이 해서 뭐 출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초과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데드라인을 좀 맞추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런지 야근도 좀 있는 것 같고요.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제 계속 새롭고 감각적인 좀 디자인을 창출해내야 된다는 점에서는 조금 스트레스도 있는 것 같고요.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의뢰한 고객과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도 또 심리적인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. 또 이제 장시간 또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눈이 좀 필요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튼 뭐 기본적인 생각은 건드린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시각 디자인 연봉 아무래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수 있겠죠.
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. 하위 이제 25%, 상위 25%, 중간가 50%로 해서 보통 하위 25%는 평균 2,200만 원, 상위 25%는 3,500만 원 이상, 평균적으로 3,000만 원 정도 중간값으로 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, 이 지금 말씀드린 임금 정보 같은 경우는 그 직업당 평균 30명 재직자분들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치이다 보니까 조금씩은 뭐 회사명이라든지 대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아니면 재직자의 경력 부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다섯 번째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하는 업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근무 환경에 좀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. 자, 시각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광고라든지 편집 그리고 영상, 그래픽 이런 다양한 디자인, 시각 디자인 전반에 걸쳐서 이런 정보들을 좀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 같고, 이제 일단 디자인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목적에 따라서 작업의 뭐 기본 방향이라든지 컨셉 같은 거를 좀 설정해서 사진이라든지 그림, 뭐 아니면 텍스트, 영상 이런 것들을 어, 보기 좋게 만들어내야 되는 역할이겠죠. 완성된 디자인 같은 경우는 검토를 거쳐서 이제 의뢰자분한테 가게 되면은 뭐 이제 상업용으로 쓰이겠죠. 그래서 이런 또 상업용으로 인쇄라든지 뭐 제작이 될 때에는 제작 공정도 함께 챙기면서 디자인이 시한대로 완성되었는지 검토해보는 아무튼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.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죠. 나는 이 시각 디자인 기사를 취득을 하고 싶은데 전공자가 아니어서 취득할 수 있는지. 자, 일단은 관련 학과를 나온 분들은 시각 디자인 기사, 뭐 산업 기사를 볼 수 있겠지만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통해서 바로 이 학점 은행제라고 해서 이 온라인 교육 제도를 통해서 단기간에 산업기사나 기사 응시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.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고졸자인지 초대졸자인지 아니면 대학을 중퇴했는지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지에 따라서 플랜이 다 틀려질 수 있다 보니까 비전공자분들 응시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전문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. 하단에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또 자세한 상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. 내가 응시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큐넷 홈페이지 들어가셔갖고 자가 진단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보셔갖고 응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십니다. 자, 오늘 시각 디자인 기사 자격증 관련해서 6가지 Q&A 형태로 좀 질문 내용의 답변을 들어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.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.